거기 저 관리하시는 분이 또 막는 바람에 줄탈 데가 없어갖고 오늘 또 아주 오늘 아주 쇼를 했습니다. 쇼를. 그래갖고 그 주차를 이렇게 결정냈습니다. 일단은 아침에 오면은 일단 세무서에 일단 주차를 하고 그다음에 저 수업 끝나고 오전 수업 끝나고 가서 다시 거기서 빼갖고 다시 요 밑에 주차장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이거 굉장히 그 주차 문제 때문에 저기 하고. 여러분 세법 가르치는 그 세법 1시간 했죠? 예. 나중에 이제 그 강 교수한테 이제 또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이러하다. 저 처음 와서 좀 자기도 그냥 주차해놓고 차를 못 옮겨갖고 주차 비용 내야 되니까. 그래서 또 이제 여기 사우나가 우리가 이제 야간에 이렇게 수업하려면 적어도 한 15분 정도는 최소한 20분, 15분 정도는 좀 자는 게 좋습니다. 눈을 좀 붙였다 뜨는 게 나았고, 거기 좀 운정역 앞에도 사우나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그 야당역 앞에도 사우나가 있는데, 제가 이제 느끼는 그 저기로서는 야당역 앞에가 좀 나은 것 같은데, 일단 1,000원이 더 비쌉니다. 거기는 옷 있죠? 옷. 그 옷이 1,000원을 더 받고, 여기는 운정역 앞에 6,000원이 해갖고, 그걸 좀 관찰하고, 오늘 이제 거의 전반적으로 이제 내용은 다 끝났습니다. 끝나고 이제 그 다음에 올 때부터 이제 시행착오 없이 잘 될 거라 믿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하여튼 자기 본인의 의지대로 이제 공부하러 오신 거죠? 누구에 떠밀려서 오신 거 아니죠? 왜냐면 어느 학원 가보면 그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데리고 와서 며느리는 앞에 왔고 시아버지는 공부도 안 해요. 하루 종일 보는 게 뭐예요? 며느리 공부하나 그것만 관찰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도 있어요 지금. 그래서 또 야간반에 어떤 젊은 친구는 이제 결혼하려고 선을 봤는데, 그 시아버지 자리가 뭐라 얘기하냐면, 이 혼수는 필요 없다. 너는 그냥 공인 중개사 자격증만 하나 가져오면 만사 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바람에, 그래서, 그러면 결혼하려면 뭐 해야 돼요? 공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게 있어요. 또 그런 게 있고, 그래서. 하여튼, 자, 어떤 친구는, 그 젊은 친구인데, 하루 종일 자요. 그냥 수업 끝날 때까지 자요. 그래서 한 번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왜 자냐? 그랬더니, 일단 학원에 안 나가면 그 엄마가 용돈을 안 준답니다. 그래서 용돈 받으러 나온답니다. 그러면 학원 갔다 오고 딴 데 가면 되지 않냐 그랬더니 엄마가 매일매일 그 학원에 전화해서 이 출석 여부를, 그것도 들어오는 시간하고 나가는 시간을 다 체크했답니다. 그래서 그런 친구가 있고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는 그래서 좀 한 3회 때까지는 거의 자유진을 줬어요. 그래서 그 원장님들이 그 공부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이렇게 원서 접수를 하면 딱 시험장에서 딱 앉으면 이렇게 어떻게 그렇게 적였는지 이 대각선으로 이렇게 딱 공부 잘하는 사람이 앉아갖고 그래서 그 원장님이 좀 연세 좀 있으시고 공부 실력이 안 된 사람을 불러갖고 그 시험 전날에 얘기합니다. 그 아침에 일어나서 시험장에 갈 때 눈 좀 마사지 좀 잘 해서 가면 가면 잘 좀 볼 수 있도록 해갖고 가라 그래서, 만약에 나이 드신 그 어르신들은 잘 안 보이면 이 책상을 끌고 가서 보고 그랬어요, 옆에 이렇게. 지방에는 더 그랬어요. 그 지방에는 더 그래갖고 감독관이 이제 와갖고 이렇게 딱 막습니다. 아실만한 분이 왜 그러시냐 그러면 그 어르신은 이제 그 감독관을 미치면서 네가 내 인생 책임질 거냐고 이렇게 미치면서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전혀 그런 저거 얄짤없는데 지금 거의 저도 들은 얘기인데, 어떤 50대 중반의 그 주부님이 이게 답안 작성하다가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못하고 있었는데 빨리 내세요 그래갖고 감독관이 이렇게 탁 채갖고 가는데 안 뺏기려고 이게 누르는 바람에 찢었어요. 그렇게 찢어져갖고 그렇게 황당하게 1년 농사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분 이 바닥에 앉아갖고 대성통곡을 저도 들은 얘기입니다. 저한테 전해주는 사람이 뭐라 얘기했냐면, 부모가 돌아가셔도 그렇게 대성통곡하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하여튼 답답합니다. 하여튼 지금은 절대 공부 좀 하셔야지 할 수 없어요. 공부 좀 해야 됩니다. 하여튼 그래서 제가 처음에 물어보는 거, 저 본인의 의지대로 온 거냐 이렇게 물어본 게 그 얘기입니다. 하여튼 공부하셔야 되는데, 제가 이제 첫 시간이니까 3가지 얘기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주변 정리 좀 하셔야 돼요. 주변 정리. 이제는 이제 연말 다 끝났으니까, 연초니까 이제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돌잔치, 결혼식, 그죠? 그런 거 있잖아요. 친목회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돌잔치나 결혼식 하는데 그 사람은 돈이 오는 걸 바래요? 사람이 오는 걸 바래요? 돈이에요, 돈. 그럼 가야 되겠어요? 돈만 보내면 되겠어요? 돈만 보내셔야 돼요. 그죠? 이제 돈만 보내라는 얘기예요. 시간 확보 좀 하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경험한 바로는 65세 되신 분이 교장 선생님이 퇴임하시고 딱 1년을 공부해서 붙었습니다. 여러분 65세도 안 되셔서 잘 모르겠지만, 안 되신 분 잘 모르겠지만, 제가 30대 중반에 어떤 주부님은 선생님 고개 들으면 까먹어요. 돌았으면 잊어먹어요. 그래서 제가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이제 35뿐이 안 됐는데 뭘 까먹고 그러냐 그랬더니 애 둘 낳으세요. 가슴이 아픕니다. 가슴이. 그러니 35살 먹은 사람도 그러니 65대 되신 분은 얼마나 얼마나 하시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분이 하루에 4시간 정도 공부하면 그걸 복습하는데 자기가 해보니까 4시간, 5시간 걸리대요. 매일매일 뭐 하루도 빠지지 않고 몇 시간씩. 4시간, 5시간씩 이렇게 공부해서 그분 붙었어요. 대단하십니다. 제가 생각해도 대단한 분이에요. 여러분 지금 직장 생활 하신 분이 계시는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지금. 내가 끝나고 집에 가서 내일 또 출근 안 하면 자고 그래야 되는데 바쁜데. 그래서 좀 다른 건 모르더라도 일단 기본적으로 일단 시간 좀 최소한의 시간을 좀 확보하시고 평소에 자신 주무시는 것보다 한 1시간 정도 좀 공부 좀 하시고 주말에 있죠? 토요일하고 일요일 주말에 좀 몰아쳐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꼭 좀 시간 좀 확보하시고 그래서 만약에 친구들한테 전화 왔는데 너 보기 왜 이렇게 힘드냐? 너 왜 그러냐? 뭐 무슨 일 있냐? 뭐 그러면서 있죠? 그렇게 막 자 한번 보고 싶다. 약속 좀 하자. 이렇게 막 이런 소리 막 하게 되면 그때 마음 한 구석에 나 합격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친구가 전화 왔는데 너 한결같아. 끝난 거야 그러면. 끝난 거니까 시간 좀 확보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는 시험 범위는 정해져 있어요. 제가 수업 시간에 중요하다. 중요하다. 이거는 꼭 나온다. 이거 별표하라 막 그런 거 있죠? 그것만 하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 이 공인 중개사 공부를 하는데 너무 과목이 많아 지금. 과목이 많았고 1차 민법 학교로 1차 과목 하는데도 시간이 너무 버거워요. 그래서 제가 공시법 하는데 이거 공부 열심히 하라고 말도 못해요. 워낙 그 과목에 치여갖고. 근데 안 하면 또 과락 나와요 이것도. 왜냐면 이 등기법은 좀 어려워요. 어려워서 나중에 여러분 그 남들이 막 5월달까지 민법하고 나중에 2차 과목 해도 된다 그러는데 이거 등기법 한 30분씩이라도 조금 해놔야지 안 하면 나중에 못해요. 못하니까 이제 못하니까 나중에 막판에 가서는 이제 울분이 쌓입니다. 그래갖고 요 주변에 있는 그 볏짚 같은 거 있죠? 그런 거를 제 모형을 만들어갖고 바늘로 찌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가 7월달, 8월달 되면 가려워서 잠을 못 잡니다. 제발 그렇게 바늘로 찔리지 마시고 평상시에 한 30분씩이라도 꼭 좀 하셔야 돼요. 하셔야 되니까 하여튼 여러분 그 프린트물 하나 나눠드렸어요. 암기 방법이라고 나눠드렸죠? 이거 나눠드렸죠? 요것만 외우면 요것만 외우면 일단 기본적으로 60점이 가능한 겁니다. 60점이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요게 몇 장 안 되는 것 같죠?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10월달까지 외우기가 쉽지 않아요. 별로 안 되는 것 같지만 쉽지 않으니까 이거 부지런히 좀 외우시려고 노력해 두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일단 시험 범위는 우리가 보통 보게 되면 시험 범위는 우리가 1회 때 시험이 1회 시험부터 몇 회까지 지금 26회까지 끝났습니다. 그러면 1회 시험 범위가 이 정도 됐으면 2회 때는 요거보다 조금 더 나오겠죠. 매년 과목당 보통 어려운 문제가 4문제, 5문제 정도는 어려운 문제가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26회까지 끝났으니까 26회 이제 시험이 범위가 이 정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27회 때는 이거보다 조금 더 나오겠죠. 어려운 문제가. 그죠? 평상 여기에 안 나왔던 문제가 나오겠죠. 그럼 우리는 이 문제 꼭 맞아야 돼요. 그냥 제껴야 돼요. 그거 제끼자는 얘기예요. 왜? 우리 절대평가예요? 상대평가예요? 60점 맞으면 돼. 절대평가죠? 그러니까 60점 맞으면 되니까 우리는 여기까지만 범위 내에서 제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만 그것만 하자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자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시간도 없는데 굳이 한 30년 만에 20년 만에 한 번씩 나오는 걸 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되고 하지 말자 하는 얘기예요. 그죠? 중요한 것만 이제 하고 그것만 이제 가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단 시험 범위는 정해져 있으니까 고민할 필요 없죠. 별표하라고 하면 그거나 별표하고 그죠? 애들 졸다가도 별표하라 그러면 그거 하고 주무셔야 돼. 그게 중요하니까 일단 나중에 알아도 되니까. 그리고 이제 처음 강의 듣다 보면 여러분 몰라요. 한 3번 정도 들어야지 잘 이해 못해요. 그래서 만약에 오늘 처음 제가 가는데 강의를 딱 하는데 갑자기 삐리 꽂혀갖고 다 틀려. 다 할 것 같아. 그러면 오늘 학원에 와서 호르몬 계통에 문제가 생긴 거야. 내일 꼭 내과 가서 내 몸에 이상이 생긴다고 한번 알아보시고. 원래 기본적으로 정상적인 사람은 제가 만약에 이제 이 법과목 가르치면 귀에서 어떻게 들려야 되냐면 왕왕왕왕왕왕 이렇게 들려야지.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정상이니까 절대 고민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그 세 번째는 세 번째는 뭐예요? 공부 방법이에요. 공부 방법이 이제 뭐냐면 일단 중요한 게 일단은 이해하는 게 일단 중요해요. 이해를 하는 게 일단 중요해요. 자, 이렇게 이해를 먼저 합니다.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이해했으면 뭐 해줘야 돼, 이거? 암기해야 돼. 암기라.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법과목은 또 뭐, 암기만 해서 안 되는 게 있어요, 또. 문제에 뭐 할 줄 알아야 돼, 이거. 적응할 줄 알아야 돼. 그 문제 적응해서 풀 줄 알아야 된다. 그런 얘기지. 그러면 우리가 학원가에서, 제가 한 강의를 한 20년 했으니까, 그 학원가의 기본지의 통례를 말씀드리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해만 하면 시험 점수가 1년 정도 이해만 하면 시험 점수가 59점이 나옵니다. 59점.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암기는 안 하고 이해만 하는데 5년 정도 이해만 하면 그걸 합격해요. 그것도 고득점은 아니고. 그러니까 암기 안 하고, 그것도 60이 넘은 사람은 안 돼요. 50대까지는 가능합니다. 50대까지는 뭐만 하면 5년만 이해하면 그것도 찍어서 맞아요. 60점 돼요. 근데 자, 암기를 보자. 젊은 친구들은 이해는 안 되는데 암기만 하면 60점 맞아요. 60만 돼. 암기만 하면. 암기를. 근데 이해하고 암기하면 물론 70점까지 가요. 이게 좋은 고득점이에요. 고득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합격하려면 물론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 이해하는 것보다 또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지금? 암기하는 게 중요해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공식법을 안 배웠으니까 우리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를 문제를 한번 보면서 우리 한번 같이 얘기해보자. 그러니까 우리가 초등학교 2학년인가 3학년 문제 이런 문제가 있어요. 닭이 이 알을 품으면 이 병아리가 깨어납니다. 그죠? 그러면 아이들 다 압니다. 이 설명해. 그래서 내가 엄마가 너를 10달 동안 아주 주저리 설명합니다. 근데 시험 문제는 뭐가 나왔냐면 과연 그 암탉이 며칠을 알을 품어야지 그 기간 있죠? 며칠을 품어야지 병아리가 되나나 이제 그게 시험 문제입니다. 그것도 요즘은 서술형으로 이렇게 쓰라 그래요. 그럼 이때 아이한테 뭘 했어요? 이해시켰죠? 그리고 물어보면 이상하게 다 알아. 근데 그 아이는 어디 가면 몰라. 시험 보러 가갖고 시험지 이제 쓰라 그러면 이제 그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닭을 이렇게 써갖고 닭이죠, 닭. 닭을 씁니다. 그럼 어떤 분한테 닭 한번 써보라니까 쌍기역이라고 쓰신 분이 가끔가다 있어요. 그 쌍기역이 아니고 닭은 리얼기역인데. 자, 그러면 이렇게 연습시킵니다. 이게 며칠인 것 같아요, 이렇게. 20일입니다, 20일. 그죠? 이렇게 계속 이렇게 시킵니다, 이렇게. 그것도 몇 번 계속 반복해야지만이 애가 그게 머릿속에 기억이 들어갑니다. 그래야지만이 쓸 수 있어요. 이해됐지? 무슨 말인지. 자, 그러면 수준을 조금 더 올리겠습니다. 수준을 해서 초등학교 4학년 과학 문제. 이게 거의 중학교 때도 나오더라고요. 중학교 2학년 때인가? 그럼 이제 공기의 흐름이에요. 공기의 흐름. 조금 수준을 높였습니다. 공기의 흐름은 뭐냐면 여기가 뭐가 있고 여기가 이제 육지입니다. 자, 이쪽이 바다입니다. 그럼 태양이 이해를 시키는 거예요. 태양이 뭐라고? 태양이 내려쬐면 자, 내려쬐면 이 지표면상의 복사해서 열이 받으니까 수증기가 올라가면서 공간이 생겨서 바람이 바다 쪽에서 어디로 불러와 이거? 육지 쪽으로 불어옵니다. 이해가 되죠? 무슨 말인지? 그러면 시험 문제, 객관식 시험 문제 뭐냐면 그러면 밤에는 바람이 반대로 불겠죠. 낮에는 햇볕에 쬐니까 바다 쪽에서 불고 밤에는 반대로 불겠죠. 그럼 외워야 됩니다. 밤에는 어느 방향으로 분다고? 바다 방향으로 분다라고 이렇게 기억시키자. 그 얘기 지금. 이해됐죠? 그 얘기죠. 자, 물론 많습니다. 그런 거 되게 많은데 요새 뭐 우리가 만약에 뭐 사극들 삼국시대 같은 거 사극 많이 하죠. 사극 많이 하는데 우리 대한민국 있습니다. 자, 대한민국. 자, 중국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삼국시대에 보통 이렇게 고구려 백제 신라가 십자가 외교를 했다 그래요. 횡적으로 종쪽으로 이렇게 십자가를 외교했다 그래서 이거 우리가 이제 고구려하고 여기 중국의 어떤 나라하고 고구려하고 뭐 신라하고 그다음에 이 백제는 뭐예요? 백제는 자, 이게 신라는 고립됐으니까 얘네들이 못 살게 구니까 강대국 고구려하고 이렇게 연결하고 그다음에 백제가 고구려 또 찝적대니까 고구려는 옆 신라하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불안하니까 중국의 어떤 나라하고 어디 나라하고 이거 쪽발이 섬나라하고 있죠? 얘네하고 외교를 펼칩니다. 자, 그럼 이제 시험 문제 이겁니다. 다음 중 이 시대는 몇 세기인가라고 이제 물어봅니다. 몇 세기인가? 여러분 기억 안 나죠? 이거 배웠다는 것 자체도 기억이 안 나시죠? 이게 몇 세기인가? 문제는 이거 몇 세기인가? 이거 문제 몇 세기인가 보시면 이게 몇 세기예요? 이게 4세기라니까. 이게 십자가니까 4세기라니까. 이게 4세기 때, 이게 4세기 때.
그 다음에 이 백제는 어느 나라하고 외교를 했냐면 중국의 어느 나라하고 했냐면 그 여러분 용필이 형님의 노래가 있어요. 무슨 노래냐면 꽃피는 동백섬. 이게 동진이에요. 백 뭐라고 이거 섬이 동백섬. 그렇게 암기를 해놓으면 굉장히 머릿속에 뭐예요? 오래 남습니다. 오래 남고 그게 찍을 수도 있습니다. 찍을 수 있다. 여러분 그 실생활에도 많아요. 이거 여러분 그 이제 2월 초에 이제 명절이 있다 이제 성묘 가실 거 아니에요. 성묘 가려면 아이들이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할아버지 산소가 어디냐고 할머니 산소가 어디냐고 물어보죠. 그러면 그 엄마는 대답은 한결같습니다. 뭐라 얘기하냐면 아빠한테 물어봐. 한결같아요. 그러면 아빠한테 물어보자. 아빠는 또 대답합니다. 이 소나무 가지가 이 가지가 마지막 가지가 있는 쪽에 요게 할아버지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태풍이 불었어. 가지가 잘라졌어 이렇게. 그거 잘 거냐 이게 그거. 얼마나 황당하냐 이게요. 그러면 그냥 한번 써보자니 뭐라고. 할아버지가 남자야. 남자죠. 그러면 남자야. 따라해보세요. 남자. 한 번 더 남자. 할아버지는 좌측에 있어요. 이거 바뀐다 안 바뀐다? 절대 안 바뀌어요. 대한민국이 멸망하기 전까지는 절대 안 바뀐다. 그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머리도 딸려 죽겠는데 두 개 다 외워야 돼요? 본인과만 외우면 돼요? 본인과만 외우자니 반대로 생각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여자는 뭐예요? 여우 같은 말을 하라 그러니까 여자는 어느 쪽이라는 얘기니까 우측. 이게 되죠 우측? 그 얘기지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예요? 우리가 자 이제는 우리가 뭐 이해하고 이렇게 암기해야 되고 암기를 안 하면은 점수가 안 나오는데 왜 우리 새끼는 그 날 새면서 새벽까지 공부하는데 점수가 안 나는 이유가 뭐냐면 뭘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지금. 암기를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그 애는 이해만 해서 그런 거예요. 이해만. 그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점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제 이해가 됐으니까 이제 마지막 죽기 전에 한 번이라도 이렇게 한번 공부 좀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딱 1년 만에 딱 한번 붙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세요. 나 그러면 옛날로 돌아가면 나 공부해서 설대도 가지. 돌아가지 마세요. 그 DNA는 안 바뀌어. 그 옛날로 돌아가면 똑같이 놀아. 그러니까 이제 돌아가지 말고 이제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한 번만 좀 해보자니 한 번만. 이해됐죠? 그 얘기 지금 이해됐으니까. 그래서 3가지 얘기 드렸어요. 뭐 주변 정리해서 시간 좀 확보하고 시험 범위는 정해 있으니까 그냥 뭐예요. 그 중요하다고 별표 치라는 거나 그거나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거나. 근데 3번째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뭐 하자는 얘기니까 이해했으면 반드시 뭐 하자는 얘기 이거 암기하자니 암기. 그냥 이해만 하면 몇 년 걸린다고 5년 가야 돼. 5년 가야 되니까 꼭 암기 좀 하자 암기. 자, 우리 책 제목이 이제 기본서 그래서 부동산 공시법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공시법령 있죠? 오전에 보니까 이쪽에 앉으신 분이 책 제목을 얘기해 주니까 갑자기 한급히 뭐예요. 일어나시더니 나가시던데 왜냐면 세법책을 가져오신 것 같아요. 여튼 그래서 요거 어차피 공부도 안 할 거니까 책 갖고 다니지 마시고 여기 캐비넷에 넣어놓고 그냥 시간 다음 주는 세법이니까 어차피 이거 민법안이라고 안 하실 테니까 이거나 갖고 다니시고 공부하고 여기 안경 여기 좀 있다 여기 이따가 여기 좀 하나씩 가져오세요. 여기 박스 안에 거기 안에 그 있어요. 프린트물 안 갖고 오신 분 요거 하나씩 갖고 오세요. 여기 갖고 오세요. 지금 갖고 와주세요. 뭐 지금 갖고 와도 됩니다. 상관없습니다. 이거 하나씩 갖고 와서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애들 공시법책 갖고 오셨죠 다? 예, 그거 좀 확인하려고 아침에 그런 일이 있어갖고. 그럼 제목이 부동산 공시법령이죠? 자, 그래서 제가 가리키는 과목이 부동산 공시법령입니다. 자, 공시법령이고 이 부동산 공시법령에는 이 법이 2가지가 있어요. 부동산 뭐예요? 부동산 공시법령이다. 공시법령. 자, 이 법에는 뭐예요? 이 공시법령에는 법이 2가지가 있는데 뭐가 있냐면 부동산 뭐가 있고 부동산 등기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부동산 등기법이 있고. 자, 그 다음에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인데 여러분 목차를 한번 책을 받았으니까 목차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좀 몇 장을 쭉 넘겨보시면 공인중개사 시험 안내도 있고 쭉 전략도 있고 그런데 여기 콘텐츠라고 이렇게 여기 써있죠. 이렇게 써있는 거 있죠. 여기 이 책의 목차라고 써있는 데 있죠. 그거 보시면 그 파트 1이 부동산 등기법 써있죠. 파트 1이 부동산 등기법입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그 다음에 뭐예요? 2번이 뭐라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라서 있죠? 그게 우리가 법을 2가지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너무 길잖아요, 법이. 왜 수업 시간마다 제가 공간정보 구축 및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버겁다니까. 그래서 이걸 이제 줄여서 우리가 보통 보게 되면 그냥 이 중에서 우리가 지적에 관한 것만 시험에 보니까 수업 시간에는 뭐예요? 그 지적법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요즘 젊은이들 말 되게 줄여 하잖아요. 뭐 개그 콘서트를 개콘이라 한다든가 이렇게 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 우스운소리인데 만약에 뭐예요? 어떤 여자가 보니까 그 여자에게서 내 남자의 향기를 느꼈다. 그 여자 입장에서 그런 겁니다. 그 여자에게서 내 남자의 뭘 느꼈어요? 향기를 느꼈어요. 그러면 이제 이걸 5글자로 줄여라 이렇게 요새 줄이는 말 되게 유행하는 것 같아요. 5글자로 줄여라 해서 뭐 이거 퀴즈긴 퀴즈인데 뭐 여러분 시간상 제가 답을 얘기하겠습니다. 이 답이 뭐냐면 5글자. 그 여기서 내 남자의 향기를 느꼈으니까 혹시 인연이 이게 답입니다. 하여튼 그래서 자 우리가 이렇게 줄여 쓰는 말을 좋아하니까 우리가 이제 이거를 뭐라고 이게 지적에 관한 법이다라고 이렇게 지적법이다라고 수업 시간에 얘기할 테니까 우리가 이제 시험 볼 때는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자 말 그대로 이 공시법령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뭐예요? 공인중개사 시험을 위해서 만들어진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민법이나 뭐 헌법이나 뭐 형법이나 그런 법은 있어요. 근데 이런 법은 없어요. 이건 시험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왜 그렇게 만들었냐면 국가가 공적장부를 만들어갖고 널리 국민들한테 뭐예요? 보여준다는데 공적장부가 뭐냐면 이 등기법은 뭐 만드는 법이고 등기부 만드는 법이에요. 뭐 만드는 법이라고? 등기부 만드는 법이다. 이 등기법은 등기부 만드는 법이에요. 자 그러면 지적법은 뭘 만드냐 이렇게 되면 우리가 뭐 지적공부 얘기인데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대장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뭘 만든다고? 대장이라는 걸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대장, 임야대장 그런 거 들어보셨죠? 그 대장 만드는 법이에요. 그러면 내가 공인중개사가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부동산을 중개를 하니까 그 부동산에 토지든 아파트든 건물이든 자 그게 소유권자가 누구고 그 다음에 건물이 들어섰으면 그 땅 아래 뭐예요? 지목이 뭐라고? 대가 맞는지 혹시라도 무슨 아까도 어떤 분 가졌는데 왜 상가 건물이 있는데 밑에 하천이냐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옛날에 막 이렇게 옛날 또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또 그 누구하고 그 건축가라든가 지적가 이런 쪽하고 또 뭐예요? 이렇게 막걸리 파티 한잔 하고 막 샤바샤바해서 막 이런 것들만 있어갖고 그렇게 뭐 황당한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확실하게 뭐 해줘야 돼? 볼 줄 알아야 되겠죠? 최소한 뭐는 볼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니까 등기부하고 대장은 좀 볼 줄 알아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죠. 자 그러면 왜 공시법인데 등기법하고 뭐예요? 지적법을 같이 어떤 상호작용 때문에 배우는지 한번 이해를 해보자는 거예요. 어떤 상호작용 때문에. 그러면 만약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 했어 이거? 땅을 바다를 매립합니다. 우리가 이걸 뭐예요? 공유수면 매립이라고 표현을 해요. 자 따라해보세요. 공유수면 매립. 한 번만 더. 공유수면 매립. 그렇게 표현한다니까. 왜 우리는 이제 공인중개사가 되면 용어를 잘 적절하게 쓸 줄 알아야 돼요. 왜냐면 손님들이 꼭 뭐예요? 꼭 그 지적인 사람만 오는 게 아니에요. 또 누구도 와요 또. 노인 양반도 오시고 초등학교도 안 나온 노인 양반도 오셔갖고 그래갖고 뭐예요? 갑자기 졸부가 되셔갖고 막 땅이 막 그냥 땅이 뭐 보상받아갖고 졸부가 되셔갖고 투자 목적으로 오고 그러시니까 이 말을 적절하게 뭐예요? 이렇게 이 법률적인 용어도 쓸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노인 양반이 오셨는데 거기다 대고 뭐예요? 물건이 하나 있는데 공유수면 매립 이렇게 얘기하면 그분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잘 못 알아들어요. 그럼 그분한테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바다 메꾼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편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딱 손님이 왔는데 지적 수준이 높은 사람 같아. 근데 그 사람한테 땅 메꿨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또 그럴 때는. 모르게 얘기한다고 공유수면 매립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이 뭐가 생겼어요 지금? 토지가 하나 생겼다. 그 얘기다.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토지가 있는 사람한테는 자 지자체에서는 뭘 걷어야 돼요? 세금 걷어야 돼 세금. 그 걷는 세금이 뭐예요? 예? 재산세라는 거 걷잖아요. 재산세. 여러분 재산세 안 내고 삽니까? 대단합니다. 나는 그 조그만 아파트 하나 있는데 그 때마다 재산세 내라고 날라와갖고 내가 열받아 죽겠는데 여러분 대단하십니다. 땅 있는 사람 못 낸다고 재산세 다 내 재산세. 자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그 토지번 재산세는 몇 월 달에 내요? 정제화면이 아닙니다. 그 표정 관리 좀 하시고. 자, 일단, 그러면 제가 이해하고 싶은 게 이 얘기예요, 지금. 나는 세금을 왜 내는지도 다 이해를 해. 돈까지 내면서 열 받아. 근데 물어보면 몰라.
이게 세법 시간에 이제 저번 주에 세법 했다면서요. 그 세법 배우다 보면 그 문제야. 재산세는 몇 월 며칠부터 며칠까지냐. 그게 시험 문제라니까. 근데 우리는 내면서도 틀려. 왜? 안 해오니까. 근데 이해는 다 해. 왜 내는지도 알고. 세금도 내고. 근데 젊은 친구들은 안 내. 부모가 내지. 근데 맞아. 왜? 외우니까. 그 차이예요. 그 차이. 그 차이다. 이해됐지 이제? 그래서 외우라는 거예요. 시험은 외워야 된다는 거예요. 안 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건물분 재산세가 있고 토지분 재산세가 있어요. 그러면 건물분 재산세를 건자를 써보게 되면 건자를 이렇게 써요. 건자를 이렇게 쓰니까 이게 몇 월 때 내는 거라고? 7월에 내요. 건물은 7월이라는 얘기예요. 그거 까먹지 말자는 이 포인트를 잡고. 그러면 거기 옆에 뭐가 있어? 밑에 옆에 토지가 있죠? 건물 밑에 토지가 있잖아. 토지는 몇 글자예요? 두 글자죠? 그럼 몇 월 때 내야 되겠어요? 예? 7 더하기 뭐라고? 2 하면 9. 아니 2월달에 무슨 재산세를 내요? 그 근처에 내지 근처에. 그러면 7월에 2 더하면 굳이 9월에 내지. 이 가슴이 찡합니다. 나 좀 찡하니까 외우셔야 돼. 그거 외워야지 시험 문제 다 찍는다는 얘기예요. 이해됐죠? 그러면 이제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낸다는 얘기예요.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사람한테 재산세를 거두려면 재산세라고 하는 것은 이 공시지가, 개별 공시지가에 비례해서 내야 돼요. 왜? 땅값이 싼 데는 적게 내고 땅값이 뭐한 데는 비싼 데는 많이 내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의 공시지가가 이 명동 땅, 그 명동에 있는 땅은 1제곱미터, 1m, 1m가 이렇게 1m, 1m 이게 7천만 원 해요. 근데 경상남도 거제나 봉화는 그 경북 봉화 있죠? 봉화. 거기는 30원 해요. 30원씩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크기의 땅이라도 전국적으로 뭐예요? 땅값이 비싼 데가 있고 뭐가 있어요? 싼 데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그렇게 세금을 거두려면 이 사람의 이런 대장을 만들어 놓고 대장의 면적을 산출해 놓고 뭐예요? 땅값에 비례해서 뭘 걷어야 돼요? 세금 걷어야 되겠죠? 그래서 항상 토지가 하나 생겼으면 국가는 뭘 걷기 위해서는 세금을 걷기 위해서는 뭐 하라는 얘기니까 대장을 좀 만들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바다를 맺으면 우리가 이 갑이 이 사람이 뭐예요? 땅 주인이죠? 이 땅의 주인이죠? 근데 우리가 시험에는 주인이란 말을 안 써요. 주인이란 말을 안 쓰고 이 땅의 권리를 갖고 있는데 그 권리를 우리가 땅을 소유한다. 그래서 무슨 권리라고? 소유권이라고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한다고? 소유권이라고 얘기한다. 이게 소유권. 자, 그러면 이 갑이라는 사람이 이 소유권을 뭐 했어요? 원시 취득했다고 표현해요. 없는 것을 새로이 취득했다. 그런 얘기죠. 자, 어떤 분이 저한테 오셔갖고 물어봅니다. 막 히키거려. 얼굴이 불불룩 해갖고 막 분을 못 사귀고 와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교수님, 네. 왜 제가 내 땅에다 집 줬는데, 그 취득세 내라고 날라왔습니다. 내 땅에 내가 내 집 줬는데 왜 취득세를 내냐고 막 그냥 흥분을 하셨어요. 그러면 자기 땅에라도 건물 지면 건물을 뭐 한 거예요? 원시 취득한 거예요, 취득. 그게 원시 취득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법을 잘하려 하더라도 민법을 잘해야 돼요. 기본 원리를 다 이해해 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 근데 만약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유권을 원시 취득했는데 만약에 을이라는 사람한테 이게 어떤 방법에 가든 이게 넘어가죠? 소유권이 넘어가죠? 그건 승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돌아가서 넘겨간 것은 뭐예요? 우리가 포괄승계라고 얘기하고 매매계약을 맺으면 두 사람이 특정인끼리 매매계약을 맺은 거죠? 그걸 우리가 특정승계라고 얘기해요. 그건 승계하는 거예요. 그러면 잘 보자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제 소유권이라고 하는데 소유권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물권이라고 얘기를 해요. 물권이라고. 이렇게 물권이라고 얘기하지 않네요. 그 도대체 물권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게 되면 자, 물권은 이게 만물물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토지나 건물에 뭐가 있으면 물건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물건이라고. 이렇게 물건이라고 하는 게 있다. 물건. 물건 있죠? 그러면 이 물건에 대해서 갖는 뭐예요? 사람이 갖는 권리를 뭐라 하죠? 그게 물건이에요. 그러니까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 누가 사람이 갖는 권리를 뭐라 한다? 물건이라 한다. 그 물건은 대표적인 게 뭐라는 얘기? 소유권이죠? 그럼 이 소유권자는 자기 부동산을 토지나 건물 자기 부동산을 마음대로 뭐 할 수도 있고 사용할 수도 있고 그럼 수익할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처분할 수도 있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소유권자는 이렇게 부동산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도 있고 수익할 수도 있고 뭐예요? 처분할 수 있다는 권능이 있다고 얘기해요. 권능. 근데 우리 권능 같은 건 그런 거 몰라도 돼요. 그거 권능 알아갖고 시험 붙고 그런 건 아니니까. 그냥 우리가 그냥 객관식이니까 찍으면 되니까 그냥 권리가 이런 세 가지 권리가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만약에 이 세 가지를 통째로
이 세 가지를 통째로 다 남한테 넘긴다고 하는 것은, 을한테 넘긴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건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거예요. 다 이전해 주죠? 근데 을이란 사람이 갑이란 소유권자한테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네가 부동산을 사용해서 농사져서 돈을 벌어들이는 돈이 뭐예요? 100만 원인데 내가 뭐 하겠다는 얘기, 내가 좀 사용하고 너한테 200을 주마라고 얘기한다. 그럼 여러분이 갑이라면, 바보가 아닌다면 뭐예요? 내가 땀 뻘뻘 흘려가면서 벌어도 100만 원인데 200 주겠다는데 남한테 주죠?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고 수익하는 요 두 가지 권리만, 요 두 가지 권리죠? 요것만 넘겨준다는 게 을한테. 그럼 을이라는 사람은 내 땅이에요? 남의 땅이에요? 남의 땅이에요? 갑의 땅이에요? 갑의 땅. 그래서 이 남의 뭐예요? 갑이라고 하는 남의 땅 짓자. 남의 땅 짓자. 땅 위에 뭘 갖는 거야? 이 사람이 권리를 갖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 얘기하자면 이게 지상권이라고 하는 게 있다니, 지상권이라는 게. 그런 지상권이 있어요. 그러면 지상권이나 지역권이나 전세권이라고 하는 권리가 있는데, 그런 권리는 갑의 소유권의 권리 중에서 몇 가지만, 두 가지만 가져간 거죠? 그걸 우리가 이제, 자, 앞자를 따지 말고 뒷자를 따서 무슨 물건이라고? 용익물건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자. 무슨 물건? 용익물건이에요. 그래서 민법학자가 착한 사람이 사수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해갖고 용익이라고 해갖고 발음이 좀 부드러워요 지금. 용익물건이에요. 그러면 이 갑의 처분을 물려받아 처분을 빌렸다는 얘기예요. 그런 거 우리가 이제 뭐예요? 저당권이라고 얘기해요. 교환가치다는 얘기죠. 자,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세 개를 다 받으면 이전받는 거고, 소유권을. 두 가지를 받는 건 뭐라고? 용익물건이고, 이 처분을 받는 건 뭐라고? 저당권이다라고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이해됐죠? 그럼 우리가 보세요. 이 을이란 사람이 남의 땅 위에 가지니까 이 사람도 사람이 뭐예요? 남의 땅을 지배하는 거죠? 그것도 뭐란 얘기니까? 물건이다니. 그래서 우리가 물권하면, 민법에서 물권하게 되면, 일단 뭐예요? 물권하게 되면 유치권, 질권 뭐예요? 저당권을 다 하지만, 우리 등급법에서는 유치권, 질권은 등기 대상이 아니니까 오로지 몇 가지만, 5가지만 물권을 생각하면 된다. 5가지. 그 5가지가 뭔데? 소유권, 소유권. 그 다음에 뭐예요? 용익물권 중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그 다음에 뭐예요? 처분에 대한 거 뭐예요? 저당권. 그렇게 몇 가지만? 5가지만 이해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물권은 이제 이해가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뭐예요? 등기부, 이 대장의 소유권자가 누구라고 이제 갑이라고 이제 원시적 했으니까 갑이라고 등록이 되죠? 갑이라고 등록되고, 그 다음에 어디에 이제 왼쪽에는 뭐예요? 이 땅이 어디냐면 충청남도 서천군 뭐예요? 장항읍 옥산리, 이게 행정구역 소재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공부를 하다 보게 되면 갑자기 또 딴 생각이 들어가요. 왜 경기도 파주시도 있는데 하필이면 충청남도 서천군이냐? 제가 태어난 곳입니다. 신경 쓰지 마시고. 그래서 제가 태어나자마자 저희 아버님이 사범학교 나가시고 서울로 이제 그 선생 발령 나오셨고, 하여튼 부탁이 쌓고 하여튼 저 서울에 왔습니다. 자, 근데 내려 이제 하도 이제 어렸을 때 그 본적지 배운이라고 이거 머릿속에 남아있어요 지금. 자, 이게 소재입니다. 그럼 이게 이 100이라고 하는 게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지번입니다, 지번. 지번이다. 자, 그러면 땅에다 번호를 부여한 이유가 뭐냐면, 국가를 지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고, 자, 토지가 있어야 되고,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럼 이 사람을 관리하기 위해서 국가는 번호를 부여합니다. 그게 무슨 번호?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해요. 땅을 관리하면 뭐가 필요하다? 땅 번호가 필요해요. 땅 번호. 이게 지번이. 땅 번호, 땅 짓자. 그러면, 자, 지번을 거꾸로 읽어보세요. 번지. 그게 그 땅 번호가 우리가 행정 주소지였어요. 행정 주소지. 지금은 도로명 주소가 나왔지만, 그래도 지금 아직도 뭐는 이 토지는 뭐가 중요해? 이거 땅 번호가 중요해. 자, 그 다음에 여기다 별을 심었어요. 이게 답이다. 답이다. 자, 논을 논이라고 하지 않고 답이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측량을 합니다. 자, 이 면적이 면적이 사각형이라고 생각하면 땅이. 그러면 이렇게 뭐하고 이거. 자, 세로하고 가로를 뭐예요? 거리를 이제 구하죠? 여기가 이제 11m고 여기가 11m 하게 되면 이게 120m 이게 거리를 구하자니. 그죠? 그래서 이게 면적을 이제 등록한다는 얘기예요. 면적이 500이라고. 자, 500제곱미터. 자, 그러면 우리 어르신을 다시 한번 돌아가면서 생각해보자는 얘기예요. 이게 만약에 직사각형의 면적이 가로 곱하기 세로잖아요. 그럼 삼각형의 면적 한번 생각해보세요. 삼각형의 면적. 그럼 직사각형의 반이죠? 그러면 이게 가로 세로 하지 않고 이게 뭐예요? 밑변. 곱하기 뭐예요? 높이. 이 반이니까 나누기 뭐라고? 2 곱하기 2분의 1이죠?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이거 외울 때, 그냥, 조 맞으면서 그냥 외웠어요. 이해하고 외웠어요. 그냥 조 맞으니까 외운 거지. 이게 이제 이해했어, 우리가. 조 맞고 외웠잖아, 지금. 그러면, 그래도 지금까지 잘 살고 있잖아. 머릿속에 기억하면서. 중개사가 이 시험이 똑같은 거예요.
이해하라고 무조건 외우라고. 외운다. 막 외운다. 그럼 만약에 1년, 만약 저보고 여러분들이 1년 안에 합격시키라 그러면 집에 보낼 것 같아요? 안 보낼 것 같아요? 하여튼 외울 때까지 계속 뭐예요? 안 보내고, 또 외우게 시키고, 그러죠. 이게 강압적으로 하면 돼요. 근데 우리는 그게 참 살아가면서 그렇잖아요, 지금. 직장도 다녀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참 시간 내서 공부한다는 게 쉬운 건 아니에요. 이거 아니니까. 부지런히 뭐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 머리는 어떻게 굳어졌다고? 이해하는 머리로 굳어진 거예요? 암기하는 머리로 굳어진 거예요? 암기하는 머리로 굳어져갖고,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는 되는데 다 벌써 까먹습니다. 까먹어요. 그래서 사람마다 특징이 있지만 어떤 분은 어떤 분은 이 들으면 까먹는다는 사람, 어떤 분은 돌아서면 까먹는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어느 학원에 어떤 분은 아예 돌아서면 까먹으니까 뒤로 다녀요. 돌아오면 까먹으니까 뒤로 다니는 분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공부에 등록을 시켜서 이렇게 뭐가 만들어졌으면 이제 대장이 만들어졌으면 되면서 이 사람 몇 월 달에 이제 9월 달에 이제 천년만년 9월 달에 살면서 세금 내고 살면서 내 거예요. 그럼 등기부가 있어 없어요 지금? 등기부 없어요. 우리가 이걸 미등기 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이제 갑이 뭐 했다는 얘기예요? 갑이 사망하셨어요. 사망하셨죠? 그럼 우리가 을이라고 하는 자식이 나옵니다. 우리 이 의리한 자식은 뭐야? 아버지 사망했으니까 뭘 받아야 되는지 상속을 받습니다. 들어봤죠? 상속 받는 거 들어봤죠? 그러면 우리가 민법에 몇 조에 보면 민법에 997조에 요 법에 이렇게 정해놨어요. 누가 아버지 사망하시면 다 네 거라고 이런 의미가 써 있다는 게 법에. 그러니까 아버지 사망하시면 그 부동산 누구 게 되는 거죠. 위에 울게 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뭐예요? 그냥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법에서 그렇게 해놨으니까. 자, 그러면 을도 만약에 뭐예요? 을도 사망하게 되면 이제 병이라고 하는 손자 새끼가 나온다는 거예요. 손자 새끼. 그 이 손자 새끼가 우리나라는 뭐예요? 그 우리나라 이거 살아있는 전설적인 얘기가 뭐가 있냐면 조상땡은 몇 대를 못 간다고. 그 무슨 얘기 모르세요? 3대 못 간다는 그런 얘기 안 들어보셨어요? 그거 몰라요? 알죠? 몰라, 안 들어보셨어요? 그런 말? 조상땀 3대 못 간다는 말 안 들어보셨어요? 아시죠? 그런 거. 그 당연히 아시죠? 그래서, 그래도 제가 알기로는 20대를 잘 모르더라고요, 20대는. 그래서 30대 정도는 다 알더라고요. 20대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20대는 잘 들어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연구를 해봤습니다. 왜 20대는 그 얘기를 모를까 생각해보니까 그 20대 부모님들은 땅이 없어. 그러니까 모르는 거야, 그게. 옛날에 그거 아주 시골의 땅 부자들이 그거 막 똥덩이로 살 것 같지만 3대를 못 가고 망하고 막 이런 얘기인데,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3대를 못 가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이 병이라는 놈이 뭘 판다는 얘기니까 땅을 뭐 한다는 얘기예요. 땅 판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땅을 판다는 얘기. 그럼 생각해보자.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 땅 판다는 얘기는 나온다 안 나온다? 그건 안 나와요. 이 땅 판다는 얘기는 어디냐면 이 공인중개사 사무실 그 앞에 유리창에 붙여놓은 말이 땅 있다고 땅 판다는 얘기지. 그럼 땅을 판다는 말을 다른 말로 바꿔야 된다. 우리 법률적인 용어로. 그럼 얘는 뭐예요? 얘는 소유권자죠? 왜? 상속받았으니까. 자, 그 판다는 소유권을 뭐 하는 거예요, 이거? 이전 등기한다. 그 얘기죠. 이해되죠? 그럼 아까 소유권은 뭐라 했어요? 물건이라 그랬죠? 물건이다. 자, 그럼 물건의 변동을 일으킨다. 그런 얘기예요. 그 물건 변동을 위해서 반드시 이제 뭐가 필요해? 그래서 등기가 필요한 거야. 땅 팔아먹으려면 뭐 하라고? 등기부 만들어 놓고 팔아먹어라. 이제 그래서 이제 등기가 필요한 거야. 그러면 이제 등기부 만들려면 이 병이라고 하는 이제 뭐예요? 병이라는 손자가 뭐 해줘야 돼? 이제 보존 등기라고 하는 걸 신청합니다. 그래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합니다. 이렇게.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하는데 신청인이 당연히 뭐예요? 병이죠? 자, 그러면 국가가 토지는 하나 있는데 국가장부를 2개 만들죠? 그러면 이 내용이 같아야 되겠어요? 서로 틀려야 되겠어요? 똑같아야 되겠죠? 그 얘기죠. 똑같아야 되니까. 당연히 이 대장 등본을 뒤에다 첨부를 해야지만이 그 대장을 보고 이제 등기부를 만듭니다. 그럼 대장을 보니까 소유권자가 돌아가신 할아버지로 돼 있죠? 그럼 등기관이 무슨 쪽집게라고 딱 보자마자 아하 얘는 손자구나 알아야 몰라요? 전혀 모릅니다. 그죠? 모르잖아요. 할 수 없이. 그래서 모르니까 뭐예요? 여기다 이 관계를 뭐예요? 알려주는 게 필요해요. 그게 가족관계 등록부라는 걸 꼭 첨부합니다. 그럼 신청해 오면 등기관이 이제 등기부를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등기부는 뭐가 있어요? 이거 표제부라고 하는 게 있어요. 표제부가 있고, 그 다음에 갑구가 있고 뭐가 있어요? 이제 을구가 있습니다. 이 표제부 갖고 을구가 있습니다. 표제부 갖고 을구가 있고. 그러면 표제부는 말 그대로 무슨 사항이에요? 이거 표시사항입니다. 표시사항. 그럼 2가지 내용은 같아야 되니까
이 대장의 이 왼쪽에 있는 요 표시사항 있죠? 행정, 요 내용을 그대로 대장 등본 보고 요 내용을 그대로 등기관이 보고 베끼는 거예요, 이제. 여기다 이제 1번. 1번에서 이제, 등기를 접수한 날짜가 있습니다, 접수. 2000 몇 년? 16년 뭐예요? 1월 19일 접수 연월일입니다. 그 다음에 충청남도 서천군 장옥산이 지번이 100이고 지목이 답이고 면적이 얼마라고 이거 500제곱미터 이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1번에서 우리가 이거를 뭐예요? 갑구라고 얘기해. 갑구라고 합니다. 이 소유권이 아닌 경우를 뭐라고 이거 을구라고 얘기해요. 을구. 그죠? 갑구는 소유권 사항을 이제 기재하고 을구는 소유권이 아닌 사항을 기재해요. 여러분 이 건물 같은 거 있죠? 건물 같은 거 건물 질 때 자기 돈 갖고 질 것 같아요. 은행 돈 좀 빌릴 것 같아요. 은행 돈 빌리죠? 그래서 이 건물 등기부 을구에는 대부분이 뭐가 돼 있어요? 저당권이나 근저당권 그렇게 다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갑구는 소유권이고 을구는 소유권이 아닌 권리를 기재합니다. 그래서 한 10년 전인가 어떤 친구가 5월 달에 시험 보러 왔는데 나중에 쉬는 시간에 와서 물어봐요. 교수님 이해가 다 된대요. 표제부는 표시사항이고 갑구는 소유권이고 을구는 소유권이 아니고 다 이해된답니다. 그래서 물어보면 저한테 병구는 언제 나와요? 중도 잘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 누가 궁금증이 있을 것 같아서 완전 모션으로 보여줍니다. 병구 없다. 아 병구는 절대 없습니다. 절대 안 나옵니다. 절대 병구는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에서 나중에 11월 달에 재수하러 왔길래 제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 네가 붙으면 이상하지. 그래서 야 올해 열심히 해서 붙어야 돼. 이제 합격 좀 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11월 달에 합격자 발표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근데 밑에 있는 직원이 막 뛰어 올라오는 거예요. 뛰어 올라오더니 무슨 소리가 나게 강의하다 보니까 뛰어 올라오더니 문을 살짝 삐끔 열고 걔를 불러요. 너 붙었다고. 그래서 수업이 중단됐습니다. 아주 천재지변이라는 바람에. 그래서 나중에 얘가 제사를 왜 왔냐면 자기가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답안지 옮길 때 답안지 이렇게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이게 답안지를 밀려 써갖고 자포자기 했답니다. 답안지를 밀려 쓴 거야. 그리고 낸 거야. 그래서 자기는 떨어진 줄 알았는데 걔가 실력이 없으니까 밀려 쓴 게 답이 된 거야. 그게. 그래서 제가 그 당시 정말 많은 이 세상에 대해서 살아가면서 참 세상에 별의별 일이 다 있다는 걸 많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걔는 10만 명 중에 한 명 꼴에 대한 그런 특이 아닙니다. 그런 일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감히 생각하는데 시험장은 가야 돼요. 어떻게 찍든 간에 가야 됩니다. 중요한 게 그런 거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여하튼간에 왜 갑구냐, 이게 왜 갑구냐, 이게요. 갑구는 순서예요. 우리가 이게 1번 놈이 뭐예요? 이게 옛날에 1번 놈이 그 30년대, 20년, 30년, 40년대 있죠? 그 당시에 걔네들이 이렇게 썼어요. 갑구 을구라고. 이렇게 이 형식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지금은 숫자를 살 때 1, 2, 3, 4, 5, 6, 7, 8 쓰죠? 옛날에는 뭘 썼어요, 이거? 갑을병정으로 했어요, 갑을병정으로. 그 큰아들이 갑돌이고, 둘째 아들이 뭐예요? 을돌이고 그래요, 을돌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연도 따질 때 뭐 12지간하고 그거 따질 때 하잖아요, 그거. 그래서 그거 60지간 저기 할 때 보통 우리가 요새 지금 뭐 발음 이상한다 그래서 뭐 병신 뭐 이렇게 하잖아요, 지금. 그래서 아니, 우리 꼬마이도 우리 꼬마이가 그거 시험 보길래 그거 하는데 그걸 갑을병정을 외우고 있길래 알려줬습니다, 이거. 갑, 을, 병, 정, 무기, 경신, 임계 있죠, 임계. 뭐 자축인묘 진사오면 신유세 있는데. 이거 여러분 여기까지는 외우죠? 갑을병정 무기까지 하는데 여기 생각 잘 안 나죠? 안 날 거예요, 지금. 그럼 아이한테 제가 어떻게 가르쳤냐면, 갑을이라고 하는 병정이 있다, 병정. 독일 병정식 병정 있잖아요. 군인 생각하면. 갑을이라는 병정 있죠? 그 병정은 뭘 갖고 있어야 돼? 무기를 갖고 있어야 돼. 그 무기는 쇠로 만들어갖고 녹슬죠? 뭐 해야 된다니까? 그 고쳐야 된다. 그 경신시켜야 돼. 그 애가 누구라고? 임계라는 애다. 그렇게 몇 번 계속 반복시킵니다. 그럼 외워요, 이거. 갑을이라는 누가 있다고? 병정이 있다. 그 병정은 뭘 갖고 있어야 되는데? 무기는 녹으니까 뭐예요? 고쳐라, 경신시켜라. 걔가 누구라고? 임계다. 그렇게 몇 번 자꾸만 반복해서 외워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들어오지. 그렇지 않으면 머리 안 들어와요. 맨날 외우는 거 어디까지 외워요, 이거. 갑을병정하고 끝이야. 뒤는 생각도 안 해. 그래서 살아가는데 이상은 없어. 이상은 없는데. 그래서 조금만 자기가 신경을 쓰면 뒤까지도 암기 같아요. 이제 그 차이에요, 그 차이. 그 생각하시고, 여기까지 외우는 게 50점대야. 요거 넘어가는 게 이제 60점 넘어가는 게, 그 한계를 자꾸만 벗어나면 돼요. 자,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이제 소유권자가 누구라고 이제 소유권 보존 등기 병이다라고 이제 신청한다. 절대 우리 대한민국의 등기부에는 죽은 사람 이름은 등기 안 합니다. 항상 살아있는 사람을 등기해요. 자, 그러면
등기관이 뭐예요? 등기부에 보존 등기 맞췄는데 문제는 뭐냐면 국가가 공적 장부를 2개 만들었어요. 등기부하고 대장하고. 근데 땅은 하나인데 이 두 내용이 같아야 돼요? 틀려야 돼요? 같아야 돼요. 근데 여기는 소유권자가 병이고 여기는 누구예요 지금? 갑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이 등기법에 등기관한테 의무를 주어집니다. 법에서 니네들은 보존 등기 맞추면 어디로? 자, 이렇게 대장소관청으로 뭘 보내주라는 얘기니까 소유권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보내줘서 소유권 변경 사실 통지해줘서 소유권 보존 등기 사위에서 소유권자가 누가 됐다는 얘기, 병이 됐다고 보내줘라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병이 왜 지금 보존 등기 한 거예요? 왜 세요? 땅 팔아먹으려 한 거죠? 그래서 뭐 했다는 얘기니까 2번 소유권 이전 등기 정이다는 얘기예요. 또 소유권이 바뀌었죠? 또 보내줘야 되겠죠? 근데 이게 우편물로 통지해야 되는데 10년 전에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어떤 우편 배달하는 아저씨가 이 배가 아픈 거야 갑자기 배달하다가. 그러니까 뭐예요? 너무나 배가 아파서 이제 속이 안 좋으니까 화장실을 찾아가고 오토바이 타고 막 급히 비 오는 데 막 가는데 이 우편물 있죠? 배낭 그게 거기서 한 덩어리가 떨어져 내려갔어요. 그것도 모르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대굴대굴 굴러서 어디로 하수구로 갔어요. 하수구. 그래서 나중에 이제 어떤 사람이 신고를 한 거예요. 이 우편물 그렇게 떨어졌다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밝혀진 일인데. 그래서 일단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디에서 이 등기소에서 그 시청으로 가야 되는데 군청이나 시청으로 가야 되는데 화수구로 가버렸어. 그래서 여기는 누가 소유권자인데 정이 소유권자인데 여기는 누가 소유권자라는 얘기니까 병이 아직도 소유권자야. 서로 틀리죠? 근데 여러분 이제 공인중개사 되셨는데 손님이 찾아왔고 뭐라 얘기했냐면 이 등본을 떼갖고 와서 토지대장 등본하고 등기부 떼갖고 와서 물어봐요. 공인중개사 사장님, 내가 이 땅 사고 싶은데 왜 등기부는 소유권자가 정인데 대장은 아직도 누구라고 이거 병이냐고 물어볼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럼 여러분 대답해 줘야 되겠죠? 당연히 뭐가 맞다고 이거. 이해가 맞다는 얘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소유권이 바뀌면 뭘 보내주도록 돼 있는데 통지 보내주도록 돼 있는데 그죠? 그 얘기예요 지금. 그럼 이제 지금 들으면 이제 까딱까딱 이해가 되는데 이해가 되죠 지금. 근데 이게 까먹는다는 얘기예요. 순간적으로 또 한 시간 지나면 까먹으니까 이제 외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서로 일치하지 않으면 뭐가 옳은 거라고? 소유권은 등기부가 옳으니까 이 소유권은 이렇게 소유권은 등기부가 중심이다. 등기부가 중심이다. 자, 그래서 이제 앞자 따보자니까. 앞자 따서 뭐라고 이거? 소등심 그렇게 외우는 거다. 따라해보세요. 소등심. 다시 소등심. 그래서 여러분 암기 방법이 처음에 나오는 게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뭐예요? 이 소등심이에요, 그게. 소등심이라고 써있죠? 그게 소등심이라는 얘기, 소등심. 다시 해보세요. 소등심. 근데 소등심을 외웠는데 소가 뭔지를 모르는 거야. 그러면 안 되니까 소가 뭐라고? 소유권이라는 얘기. 제가 왜 그러냐면 재작년인가 언제 한번 그거 가르쳐 드렸더니 이제 2주가 너무 길었으니까 다음 주 이제 오잖아. 그 2주 동안은 또 얼마나 많은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분이 가족끼리 그 고깃집을 갔어. 근데 메뉴판을 보니까 이 눈에 뭐가 꽂히냐면 꽃등심이 눈에 꽂히는 거야. 거기서. 갑자기 음식을 잘 먹고 난 다음에 그다음부터 이제 소등심은 없어지고 머릿속에 뭐가 남아있어 이제 꽃등심이 남아있는 거야. 그래서 와서 물어본다. 제가 꽃등심을 외웠는데 꽃이 뭔지 몰라갖고 하루 종일 찾아도 모르겠다고. 그런 분들 계세요. 그래서 하여튼 무슨 등심이라고? 소등심. 소유권은 뭐가 중심이라고? 등기부가 중심이다. 등기부 중심. 이렇게 외우잖아요. 소등심. 그러면 반대로 한번 생각해보자. 반대로. 자, 이래서 이제 그 얘기해. 지금 서로 틀리면 이 정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등본 떼다가 어디 가서 이렇게 군청이나 시청 가서 이거 뭐로 고쳐달라고 이거 정으로 고쳐달라고 요청을 하라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항상 같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 사람이 업자예요. 건축업자다는 얘기예요. 돈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냥 답으로 팔기에는 너무 좀 미지근하니까 여기다 뭘 줬다는 얘기예요. 이거 집을 줬어요. 뭘 줬다고? 집을 줬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집을 진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답이 아니라 이제 뭐가 됐어요? 대가 됐죠? 대가 된 거야 이제. 그럼 이제 신청하지 않으면 이 사람이 신청하지 않으면 소관청이 가만 안 있어요. 잘 보세요. 이 소관청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을 이제 지적소관청이라 하래요. 왜냐면 관청은 관청인데 그 소임이 있는 관청이다. 뭐에 관한 지적에 관한 소임이다. 이렇게 지적소관청 얘기하는데. 자 보세요. 소관청은 답에다 세금 걷는 게 낫겠어요? 대에다 걷는 게 낫겠어요? 대에다 걷는 게 낫겠죠? 그래서 걔네들 눈을 부릅 뜨고 자기 관내를 이잡듯이 막 두줘갖고 혹시 자기네 장부하고 틀린 데가 있나 항상 조사하는 게 기본 원칙이에요. 자, 그래서 이걸 뭐로 고친다는 얘기예요? 대로 고쳤어요. 자, 그러면 대장은 대가 됐죠? 등기부는 아직도 뭐로 돼 있어요, 지금? 답으로 돼 있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반대로 이제 어디에서 이 소관청이 우리가 이 니네가 등기부 표제부 이렇게 표제부 만들 때 우리 대장의 표시를 그대로 뭐 했으니까 따라 했으니까 우리가 뭐로 바뀌었으니까 대로 바뀌었으니까 니네로 뭐로 고치라는 게 이거 대로 고치라고 대로 고치라고 이 국가관공서에서 등기소라고 하는 관공서로 등기를 뭐예요 빠른 시간 내에 하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 빠른 시간 내고 부탁을 하는 것을 우리가 줄여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촉탁이라고 표현해요. 뭐라고 얘기한다고 촉탁이라고 표현해요. 촉탁.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공시법령을 배우면서 뭐라고 나오면 촉탁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면 뭐 법원이든 뭐예요 세무서든 모든 국가기관에서 어디로 이 등기소로 뭐 하는 거 이거 등기를 부탁하는 걸 다 뭐라고 표현하자 촉탁이라고 이렇게 표현한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 일반 개인은 촉탁한다 그래요 신청한다 그래요. 우리는 신청한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신청한다 그러고 국가기관은 뭐 한다고 촉탁한다 이렇게 표현한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만약에 뭐 이렇게 해서 우리 등기부에 기재가 되어 있는 이 행정구역 소재 하나, 땅 지번 둘, 자 답 지목 셋, 면적 4개 있죠? 4개가 기재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써 있는 걸 뭐예요? 등기사항이라고 얘기해요. 하여튼 표제부든 갑구든 을구든 이렇게 내용이 써 있는 내용을 우리가 뭐라 표현하는 게 등기부에 써 있는 사항들이 다 등기사항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 등기사항 중에서 이 4가지 중에 전부가 아니라 일부죠, 일부. 일부 뭐만 이거 답만. 자, 논에다가 집 졌으니까 후발적인 사유가 생겼죠? 사유가 생겼잖아, 어떤 사유가. 그래서 이걸 고치는 거야. 일치하지 않으니까. 왜? 내 눈에는 지금 뭐예요? 땅 위에 뭐가 있는데, 집이 있는데. 이 어디에는 등기부에는 뭐예요? 답으로 돼 있으니까 불일치하지 않아, 지금. 일치하지 않으니까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고치죠? 고칠 경자예요. 그래서 변경이라 하는데. 뭐라고? 2번. 다른 거 같아요. 충청남도 서초권, 지번이 100이고, 면적이 500이고. 요것만 뭐로 고치는 거, 이거. 대로 고친다. 그런 얘기지. 그래서 항상 일치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반대로 아까 생각해보자는 얘기예요. 이렇게 촉탁했는데, 이걸 안 고쳤어. 등기관이 실수로. 그래서 여기는 뭐로 돼 있는데, 여기는 대인데, 아직도 여기는 뭐예요? 답이죠? 서로 불일치하죠? 그러면 이제, 또 이제, 손님이 여러분한테 찾아와서 등본 갖고 와서 물어보면, 자, 서로 왜 틀리냐, 이렇게 물어보면, 어디가 옳은 거라고, 이게 옳은 거라고 얘기하라. 이게. 그 이유는, 이 소관청은 항상 뭐 하냐, 고치라고 뭐 하니까, 촉탁하니까. 그러면, 자, 어디 이제 이 등기부 등본 떼어나왔고 뭐예요? 표제부 고치라. 그 얘기죠. 자, 그러면 토지 표시는 이렇게, 토지 표시는 뭐가 중심이다는 얘기니까. 대장이 중심이다. 대장이. 그죠? 이때는 이제 두 번째 글자 따갖고, 지장 찍자. 땅 짓자죠, 땅 짓자. 땅에 대한 표시는 뭐예요? 대장이 중심이다. 그죠? 자, 따라해보세요. 소등심에. 지장 찍자. 다시, 소등심에. 지장 찍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 외우시는데, 자, 이거를 책상에 앉아서 외우는 건 아니에요. 항상 어디 가서, 산책할 때나 시장 갈 때 이렇게 항상 외우고 다니시고. 그리고 여러분 이마트나 이런 데 가보면 정육 코너 있죠? 정육 코너 가다 보면 이제 고기들 진열해 놨을 거 아니에요, 고기들. 그럼 이 한우 등심은 A 뿔뿔인가가 100g당 6,400 얼마예요? 비쌉니다. 그거 먹고 싶지 않아요. 우리가 이제 한우데이나 이런 데 모시고 그냥 지나가면서 뭐예요? 사진을 말고 이렇게 찍으면서 지나가세요. 뭐라고? 소등심에 뭘 찍자고. 유리창에다 찍으면서 지나시면서 그렇게 외우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지, 외우는 게.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는 건 뭐 하고 민법이나 열심히 하시고 이런 찌질이 과목은 이거 하나 들고 다니면서 2주에 한 번씩 해갖고 까먹고 언제 오는지도 잘 헷갈리는데 책도 제대로 못 갖고 다니는데 이거 하나 들고 다니면서 부지런히 그냥 좀 외우자는 게 외우죠. 소등심에 목 찢자고 지장 찢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와요. 시험 문제 이제 문제가 나오는 게 이런 얘기예요. 뭐라고 하냐면 등기부와 이렇게 등기부와 대장에 무슨 표시가 토지 표시가. 자, 토지 표시가 뭐 하다는 얘기예요, 이거. 불일치할 경우. 불일치한 경우. 자, 소유자는 등기부 중심으로 대장을 정리한다. 자,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 5x예요. 이거 5x예요. 그러니까 등기부하고 대장의 토지 표시가 뭐하다는 얘기니까 불일치하다는 얘기죠.
여기는 대인데 저기는 아직도 답이란 얘기예요. 불리하죠? 그 불리하면 여기 뭐예요? 소유권자가 등기부 중심으로 대장을 고치는 거예요. 저 표제부를 고쳐야 되는 거예요, 이거. 표제부 고쳐야 되는 거죠? 요 지문이 이런 식으로 나와야 시험 문제 잘 봐야 되니까. 뭐하고 등기부하고 대장의 패턴은 똑같아요. 등기부와 대장이 뭐예요? 불일치한데 여기에 뭐가 토지 표시가 불일치하냐? 소유자 표시가 불일치하냐? 이제 그 얘기에 지금. 그러면 여기 소유권자가 등기부 중심이라니까 뭐예요? 자, 등기부 중심이라고 했죠? 등심이죠? 등심은 이게 토지예요. 소유자가 나와야 돼, 이거. 소유자가 나와요. 그 얘기에 지금. 그러니까 이게 외웠으면 문제가 나오면 적응을 할 줄 알아야 된다. 그 얘기 적응해야지만 이 문제가 정리가 되니까. 이해가 되죠? 그렇죠? 이해가 된다니까.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 공시법령을 배우는 이유는 이렇게 소유권이 국가가 장부를 2개 만들어놨는데 그 2가지 내용은 사실 표시가 뭐 해야 되는데 이거 같아야 되는데 서로 뭐 할 때 서로 틀릴 때는 불일치할 때는 자 소유권은 뭐가 맞는 것이고 등기부가 맞는 것이고 표시사항은 뭐가 맞는다? 대장이 옳다. 이런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같이 배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돼요. 자 이해됐죠 이제? 왜 같이 배우는지. 자 조금 쉬었다가 이제 내용을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 받는 게 취미입니다. 그러니까 모르시고 있으면 쉬는 시간에 저한테 잘 많이 물어보시고 그럼 질문하려면 뭐라 얘기하냐면 아는 게 없어서요. 그러니까 아는 게 없으니까 뭐지 물어보라는데 잘 모르는 거 이제 체크해놨다가 저한테 잘 물어보시면 돼요.